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부장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9년 11월 10일 일요일 UC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호 경마 강민의 관리 마필 여러 마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두둑하게 한구라 챙겨 먹을 수 있는 그런 찬스도 보여지고 있고요.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5경주, 7경주, 8경주, 그리고 부산 중계 5경주입니다. 5경주, 7경주, 8경주, 부산 중계 5경주와 마지막 11경주를 승부처로 노리고 갑니다. 5, 7, 8 부산 5경주, 또 마지막 11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5, 7, 8 부산 5, 또 마지막 11경주는 메인 승부로 준비해 주시고요. 이 9경주 대상경주도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좀 거품 인기마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현장감을 살리면서 좀 짭짤한 배당으로 압축 막권을 노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9경주 대상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로 체크해 주시고, 오늘 1일 경마 승부처는 5경주, 7경주, 8경주와 부산 5경주, 그리고 마지막 11경주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선마 6군 1300m 별정 시형경주 2세마 레이스입니다. 1착 상금이 3,420만원, 4군에 해당하는 두둑한 상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출전하는 모든 마필이 강공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토요 경마 5경주와 분할이 됐는데, 토요 5경주는 은근히 혼전 편성이에요. 근데 이번 1경주, 1호 경마 1경주는 인기마 접전으로 압축할 수 있는 경주로 봅니다. 4번마 건포, 4번마 건포가 편성을 너무나 잘 만났어요.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뛰었던 상대들이 약하진 않았는데, 직전 경주 뛰는 거 보니까 이 3번 게이트에서 좀 서둘렀어요. 이게 선행마 외곽까지 이렇게 모래를 맞지 않으려고 서두르다가 끝걸음이 부족하긴 했습니다만, 1300 첫거리 도전이었다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경주 내용적으로 나쁘진 않았습니다. 8월 31일 경주는 1000m에서 모래를 맞고 쫓아가면서도 끝걸음이 살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편성에서 4번마 건포는 단독 선행입니다. 단독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죠. 나머지 마필 중에 딱히 눈에 띄는 선행마가 없어요. 그래서 4번마 건포는 오늘 앞장에서 버티기 가능하다. 배당팔에 올 머리로 팔릴 텐데요. 4번마 건포를 배팅의 중심에 두고 후착을 붙이는 경주로 정리합니다. 후착에서도 어느 정도 우열은 드러난 편성으로 봐요. 뭐 안쪽에 있는 마필 중에는 뭐 딱히 눈에 띄는 마필이 없고, 8번마 위심이라는 마필이 10월 18일날 주행심사 때에 완성도 높은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사실 이 위심이가 토요경마로 갔다면 이걸 충마로 놓고 공략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분할이 되면서 1호경마 지금 건포와 맞붙게 됐는데, 건포가 선행이고 그 뒷선에서 바짝 붙여갈 마필이 위심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마필은 미스 평촌과 부마 모마가 똑같아요. 전형제 말입니다. 마체도 좋고 주행 심사 때의 스타트는 좀 늦었습니다만, 결승선에서 그 탄력을 받으니까 그 끈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마지막엔 꼭 누르고만 들어갔는데 8번 위시미는 실전에서 즉시 가능한 전력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4번마 건포는 뭐 어차피 배당팔에 머리로 팔릴 상황이고요. 후착에서 뭐 고만고만한 녀석들이 팔리는데 8번마 위시미를 기본 막건으로 정리합니다. 4번, 8번을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선마 1군 1300m 별정 시형 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혼전 편성입니다. 좀 어설프게 팔릴 인기마들이 여러 마리가 보여지고 있어요. 뭐 1번마 JM 파이터가 최근에 뛰었던 편성을 보면 약하진 않았죠. 8월 25일 날 육성신사 합격 조기 출전마 특별경주, 그 강한 편성에서도 놀았고, 직전에는 또 빠른 페이스에서 막판 뚝심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1번마 JM파이어가 아마도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1번마 JM파이어는 발주대시가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은 선두권이 뭉개지는 편성에서
막판 뚝심을 보일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가 되죠. 4번마 봄날의 기억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에서 4차까지 왔는데 뭐 끝걸음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마필도 역시 발주 대시가 빠르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겨운이 많이 따라줘야 되는 상황이고, 3번마 JS 파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발주 대시 느린 마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런 녀석들이 인기마로 팔려요. 7번마 이려하여가 직전에 4차까지 왔는데 뭐 2착 싸움에서 착차는 크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추입이 먹히는 조건에서는 7번마 이려하여 이런 것들도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20점 빵빵이긴 합니다만은 뭐 1번 4번 이런 것들이 추입을 날라올 정도면 7번마 이려하여도 충분히 추입 승부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복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노림수를 두는 마필이 외곽에 있어요. 9번마 원더케이라는 마필인데요. 2월달 데뷔전에서 인기 11위였을 때 그냥 바닥을 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초반에 선행이 가능했는데도 일부러 쫓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모래를 맞으니까 갑자기 훅 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뒤에서 놀다가 그냥 끝나버렸는데 10월 11일 주행 재검 때 내용을 보니까 선행을 나서니까 마지막까지 끝걸음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2월 16일 날 휴양하기 전에 2월 16일 날 데뷔전에서는 모래를 맞고 깨진 건데,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는 상황에서는 원더케이가 그냥 한 바퀴 잡아 돌릴 수가 있다고 봐요. 근데 오늘은 지금 상대 선행마가 전혀 없죠. 다 느린 마필들 뿐입니다. 그래서 9번 게이트에서 단독 선행이다. 요거 조심하셔야죠. 지금 공백이 길어졌다고 해서 이런 거 뭐 안 팔릴 수 있는데 그냥 휴양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그냥 뭐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9번 원더케이가 그냥 선행이다. 독땡. 이거 그냥 한 바퀴 잡아 돌릴 수 있는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9번 원더케이 같은 마필이 안 팔리기 때문에 충분히 노림수를 둘 만한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 이경주는 현장 변수가 적지 않은데 일단 추위권에서 대부분의 인기 마필들이 팔리고 있습니다만 기습적으로 앞장 승부 가능한 마필은 9번마 원더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당마로서는 9번마 원더케이를 고배당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700m 별정 비영경주 연령 오픈되어 있습니다. 은근히 혼전도가 있습니다. 배당판에 헛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인기마가 여러 마리가 보여지고 있어요. 또 여기에 고배당을 째려보는 관심마 2마리가 출전을 하는데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인기마 중에 2번마 동방지존이라는 마필이 또 오늘 편성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또다시 인기바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직전에도 이게 인기 3위로 팔렸던 녀석 아닙니까? 근데 강민이 완전히 잘랐어요. 이 동방지존은 발주 대시가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리면 항상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마필이고요. 6번마 대천에이스가 1700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7월 7일 경주에서 자력 입상을 성공했을 때 경준행이 상당히 좋았죠. 지금 뭐 같이 뛰고 있는 맹주라든가 동방지존을 다 이겼던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는 안쪽을 파면서 그림처럼 전개가 잘 풀렸던 내용이고요. 예전에 이 50배가 넘는 또 고배당을 추천 경주로 적중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구름 손짓해라는 마필과 동방일상했을 때. 근데 최근에 보면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도 뭔가 결정타는 나오질 않는 모습이고, 10번마 맹주는 최근에 보여준 내용이 그게 전부라고 봅니다. 사실 매번 이빠이 가서 깨졌는데 오늘은 부담 중량 늘고 게이트 외곽으로 밀렸고, 이런 인기마 필보다 좀 과감하게 복병마를 중심에 두고 공략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고배당 관심마 2마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안쪽에 있는 1번마 코레미 카바요라는 마필입니다. 코레미 카바요. 9월 29일 날 뛰고 10월 18일 날 재검을 받았는데 재검 때는 이 발주 대하시는 빠르지 못했어요. 근데 결승선을 통과할 때 탄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9월 29일 경주가
올해 2019년 9월 29일이 아니고 2018년 9월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이에요. 작년 9월 달에 데뷔전을 치렀을 때에 그때 편성이 너무너무 강했죠. 이 메디치 글로리가 데뷔전을 치른 상황이었는데 강민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그때 당시 그 문학쓰나미를 놓고 메디치 글로리에 한 방으로 때렸습니다. 한 방으로. 메디치 글로리는 데뷔전부터 이거는 무조건 세게 읽어줘야 된다 하고 단통으로 그때 10배짜리입니까? 10배짜리를 거의 한 방으로 한방 승부로 때렸던 그런 아주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편성이 굉장히 셌다는 거죠. 메디치 글로리라든가 뭐 문학쓰나미, 뭐 다크플레이어 이런 마필 벌써 지금 다 2군에 올라가 있는 마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코네미 카바요가 데뷔전에 뛰었던 편성은 너무너무 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백이 길어졌는데 재검 때 내용이 나쁘지 않았고 문제는 이 1700 첫거리 도전이라는 건데 이게 현장에서 승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좀 현재까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2번 아니면 다음에는 이건 무조건 때리고 들어갈 상황으로 읽어주셔야 되는데요. 기본 사이즈가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만 코레미 카바요는 반드시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기반은 2번, 6번, 뭐 10번 이런 게 인기바로 팔리겠습니다만은 1번만 코레미 카바요까지도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모 입군 1300m 별정 A형 연령 오픈돼 있습니다. 2번마 이글아이를 배팅의 중심에 두고 후착을 찾는 경주입니다. 2번마 이글아이는 직전에도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는데 완전히 안 가버렸죠. 철저하게 걸음을 숨겨뒀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8월 10일 그때 앞선이 팍팍하게 흘러가는 상황이었는데 7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노리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선행마 외곽에서 갖다 비비다가 실격패를 당했죠. 그때 꼴등을 해서 실격패를 당했는데 그 뒤로 8월 23일 날 주행 재검 내용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붙들고 후미권까지 쳐졌다가 마지막 뚝심이 날카롭게 살아있었죠. 원래는 선두권에 나서야 더 뛸 수 있는 마필인데 8월 10일 날 능력 미달 실격패를 당한 이후에 주행 습성을 변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직전에도 12번 게이트에서 스타트 좋았는데 그냥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끝걸음을 남겼는데 오늘 이 편성에서 2번만 이그라인은 꺾고 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여기선 단독 선행도 가능하지만 이제는 쫓아가면서도 끈기를 보이기 때문에 2번만 이그라인은 여기서는 강축이다. 2번 이그라이를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다. 2번을 꺾고는 뭐 도무지 배팅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안 나와요. 그래서 2번을 놓고 후착을 찾는데요. 후착권이 완전 똥말들 천재예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후착에서 뒤에서 뭘 붙여야 되느냐 이거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살펴보면 그동안 뛰었던 그 구미 편성을 계산을 해보면 그래도 4번마 백학이 가장 센 편성에서 놀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리고 선두력도 어느 정도 지녔죠. 그래서 2번 이글아이가 선행을 하든 4번마 백학이 선행을 하든 그냥 앞선에서 선두권에서 손붙잡고 가는 그림이다. 그래서 후차권에서는 4번마 백학을 우선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2번마 이글아이는 충마다 2번 놓고 후착에선 4번 백학 2번 4번 기본 막건입니다. 부산중계 1경주입니다. 국산물권 1000m 별정 A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6번마 3방 AD는 여기서는 꺾고 가기 어려운 전력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마필들이 지금 뭐 전혀 없어요. 그래서 6번마 3방 AD는 여기서는 와야죠. 이 정도 편성에서는 그냥 와야죠. 가만 보면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딱히 보이진 않죠. 6번마 3방 AD가 그냥 선행입니다. 단독 선행 1000m 줄어든 경주거리 또 감량 기수까지 안장을 교체를 했다. 이건 뭐 그냥 앞선에서 버티는 거죠. 선행이 아니라도 쫓아가는 전개도 가능하지만 오늘은 선행 승부가 유력하기 때문에 6번마 3방 애니데이는 놓고 때릴 충마가 되겠습니다.
6번을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인데, 후착은 진짜 어려워요. 후착에서 뭐 쳐다볼 만한 마필이 없어요. 그나마 좀 뛰었던 구미를 살펴본다면은 8번마 마성 캐걸이 그나마 조금 좀 센 놈들 틈에서 놀았다 이렇게 보는데, 이 마필조차도 사실 보여주는 액면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나머지가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약간 좀 등 떠밀려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는데, 아마 6번, 8번이 이게 깜빡이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게 배당이 얼마나 나올까요? 뭐 없어요. 뭐 나머지 마필 중에는 딱히 쳐다볼 만한 마필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6번만 3방 애니데이는 충마로 놓고 8번 마성 캐걸, 이게 깜빡이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깜빡이는 현재까지 좀 고민하겠습니다. 일단은 6번만 3방 애니데이는 여기서는 놓고 때릴 충마다 라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사마 5군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짭짤한 배당을 공략하는 중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편성 자체가 혼전이고 난타전이고 배당이 터질 수밖에 없는 판때기로 짜여져 있습니다.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이 여러 마리 보이는데요. 3번마 선사인 특급, 5번마 영광의 비트, 6번마 다이나믹 펀치, 그리고 12번 대대손손. 기존의 5군 마필들 중에서 뭐 딱히 쳐다볼 만한 녀석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승군전을 치르는 상승세 마필들이 이번 경기에서 인기마로 팔립니다. 9번마 금빛 열정이 그래도 5군 마필 중에는 좀 해볼 만한 전력이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1300m예요.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면 뭐 특별히 말을 잘못한 것은 없어요. 근데 1300에 대한 적응력은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평가가 되죠. 그래서 인기만은 9번마 금빛 열정인데 충마로 놓고 들어가긴 조심스럽고, 자, 이번 경주에서 강민은 이 고배당 충마를 놓고 때릴 겁니다. 편성 강도가 이렇게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놓고 때릴 충마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놓고 때릴 충마가 있어요. 누가 초반에 선행을 장악하든지 간에 아마 6번마 다이나믹 펀치나 외곽이 12번마 대대손손이나 이런 마필들이 초반에 선행을 누리지 않을까 싶은데, 누가 선행을 장악하든지 간에 편안하게 자기 페이스로 선입전개를 끌어갈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강민의 관리 마필이에요. 데뷔 초부터 강민이 계속 좀 고배당을 노렸는데 그래서 뭐 깨지기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만, 원래는 선행마였어요. 강민이 노리는 마필은, 여기서 놓고 때릴 마필은 원래는 선행마였는데 최근에는 단순 선행이 아닌 쫓아가는 전개로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선 놓고 때릴 찬스입니다. 인기도에서 한 5위권 정도 될 것 같아요. 5위권 정도 될 텐데 그냥 놓고 때릴 겁니다. 2차권 한 자리는 가장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는 강민의 고배당 충마를 놓고, 후차권에서 인기마와 동반 입상해도 중배당은 충분히 나와주겠습니다만은, 인기마를 사실 여기선 다 믿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고배당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번 5경주는 화끈한 배당으로 챙겨 먹겠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중계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혼전 편성인데요. 전력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고만고만한 마필들인데 충마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3번마 골든 샤프가 직전에 3차까지 선전을 했어요. 최근에 살아나는 걸음이 좋아요. 오늘 안쪽 게이트 3번 게이트 나쁘지 않고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9월 1일 경주에서 그때 메이저 파워를 놓고 들어갔던 승부에서 골든 샤프 64.2배 두둑한 배당을 때려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9월 1일 경주에서 2차 입상을 성공했을 때는 약간 좀 어부지리성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위권에서 쫓아가서 힘한배하고 쫓아가서 2착 싸움에서 한 발을 더 쓴 건데요. 그런데 직전에는 1번 게이트 조건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안쪽을 파면서 3차까지 올라오는 걸음은 나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꺾지는 않습니다만 골든 샤프는 능력마로 평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전개 상황에 따라서 들어올 수도 있고 못 들어올 수도 있는 마필. 인기 1위로 팔리면 이거는 조금 오늘은 충마로 놓고 들어가기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마필이고요. 5번마 로즈블릿은 강민이 계속해서 실전 변화를 째려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휘황 공백이 길어졌지만은 이것도 뭐 간신권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고요. 6번마 엔젤킹스타가 직전에 열심히 가서 3착으로 승군을 했어요. 당연히 여기서는 다시 한번 강공인데 감량 조건이 좋고, 7번마 바람의 꿈이라는 마필도 직전에 3차까지 왔을 때의 그 경주 내용은 나쁘질 않았습니다. 이 1300m에서 강점을 보이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뭐 강공 의지를 읽어줘야 되겠고, 9번마 탐나리스트가 직전에 떴던 편성이 약하질 않았습니다. 국산마 5군에서도 나름 강편성에서 착순권에 왔는데 직전 승군전이었고 사실상 강공 의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9번마 탐나리스트는 여기서 이 정도 편성에서는 좀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기만은 1번, 뭐 6번, 7번도 팔릴 것이고 12번도 적당히 뭐 바람을 불 수가 있겠는데 9번은 탐나리스트가 가만 보니까 전개도 잘 나올 수 있네요. 오늘은 9번 탐나리스트, 오늘은 타이밍이라고 읽어줘야죠. 9번 탐나리스트를 관심마로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뭐 대충 보면은 인기마 저배당처럼 보여요. 그런데 경주 전개 상황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 이변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이 3번마 엘리트 레이디가 상당히 빠른 초반 스피드를 지녔어요. 그래서 오늘은 3번 게이트면은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을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또 7월 20일 데뷔전에서는 선행마 외곽을 쫓아가면서도 선입으로도 입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3번마 엘리트 레이디가 승군전이라도 1300 척거리 도전이라도 이게 인기 1위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그런데 늘어난 경주거리는 검증은 분명 더 필요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번도 모래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번 경주도 앞선을 선행을 하면 모래는 맞지 않겠습니다만 상대 선행마가 뭐 7번 카네이스도 빠르고요, 뭐 천은장도 빠르고 PK힐도 빠르고 발빠른 마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3번마 엘리트 레이드를 여기서 충마로 놓고 가야 되느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오히려 9번마 PK힐이 전개 상황은 가장 좋습니다. 이 외곽 선입 전개를 풀어가면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두권을 좀 압박하고 눌러갈 수 있는 그런 그림도 있죠. 6월 29일 날 뛰는 내용을 보면 선행마 외곽을 압박해가지고 선행마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력으로 2착을 차지했을 때 그 경주력이 나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9번 PK힐도 봐줘야 되고, 5번마 킹리가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리고 2차 입상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력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승군전에 조금 좀 덜 팔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이 3번 엘리트 레이드, 킹리, 카네이스, PK1 이런 마필이 지금 인기마 승군전을 치르는 인기 마필들인데 5번마 킹리도 이편성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직전에 보니까 선두권 뒤에 바짝 붙여가면서 한 발을 더 쓰는데 이 킹리가 데뷔 초에는 이 선행 출하를 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선행을 노리지 않고 의도적으로 쫓아가면서도 뚝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번마 킹리는 모래 적응력도 나쁘질 않다. 빠른 페이스를 극복하는 능력도 있고 1300m에 대한 경쟁력도 충분하고, 그래서 5번마 킹리가 덜 팔리면 이거는 뭐 또 봐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게 인기도가 얼마 될지 모르겠어요. 인기도가 잘 모르겠는데 인기도가 한 5, 6위권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충분히 배당 가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인기 많은 3번
뭐 8번, 9번 이런 거 팔리겠죠. 뭐 11번 이런 게 팔리겠는데 5번마 킹리도 여기서는 순군전이라도 다시 한번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림이라서 그보단 관심 많은 5번마 킹리가 되겠습니다.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6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계속 실전 변화를 째려보는 관심마가 여러 마리 나와주고 있어요. 9번마 카스텔코어는 8월 16일 경주에서 8.6배짜리를 압축막건을 때려 먹었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 날도 축마로 놓고 공략했던 녀석이고요. 직전에는 순군전이었는데 1번 게이트에서 깜빡이로 팔리고 깨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마필들은 외곽 게이트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봐요. 모래를 맞지 않으면 더 뛰는 스타일이고 1600m는 직선이 길어요. 직선을 길게 가서 3코너 4코너 돌고 결승선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직선이 긴 경주에서는 외곽에서 외곽선입으로 차분차분하게 전개를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9번마 카스텔코어는 뭐 선행 승부도 늘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선행이 아니라도 외곽 선입으로 1600m 적응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9번 카스텔코어는 관심권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고요. 8번마 천년의 울림이라는 마필도 8월 4일 경주에서 7.5배 적중했고 9월 1일 순군전에도 자력으로 고배당을 터뜨렸던 마필입니다. 최근에 좀 빠른 페이스였는데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어요. 근데 오늘은 유연맹 기수로 안장을 교체를 했다. 또 1600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직선이 길기 때문에 이편성에선 선행 승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8번, 9번 두 마리, 8번, 9번 이 두 마리는 실전 막건으로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마 권토 중례는 참 이거 강민이 계속 쫓아다니고 있는 마필인데 1억 2천만 원짜리 비싼 마필이잖아요. 근데 뭐 될 듯 하면서도 항상 결정타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4일 날은 이게 인기마로 팔렸을 때 그냥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포기한다. 이거는 뭐 안 본다 그러고 그냥 꺾었는데 바닥을 쓸었죠. 근데 오늘 또 편성을 보니까 또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다시 한번 뭐 이빠이 들이대볼 상황으로 판단되고요. 5번마 행복코리아도 계속 고배당을 때려봤던 마필 7월 12일 경주에서 인기 9위였을 때 그때 순군전이었는데 인기 9위였을 때도 1600m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고 강민이 고배당을 노렸는데 3착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8월 25일 날도 고배당을 노렸는데 1800은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근데 1600m는 이 마필의 적정거리죠. 그리고 이 출전 두수가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추입을 해야 되는 5번마 행복코리아 입장에서는 오늘 편성이 나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까지도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인기마는 8번, 9번이 인기마가 되겠죠. 8번, 9번. 근데 배당마라서는 5번마 행복코리아 요거까지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놈을 놓고 때리냐가 관건인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예 과감하게 5번을 놓고 때리는 상황도 뭐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거나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갈 텐데요. 우선 이 고배당 관심 많은 5번마 행복코리아를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700m 별정 비영경주 연령 오픈에 있습니다. 짭짤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중반부 추천 경주 승부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워낙 부진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다 보니까 얼레벌레 등 떠밀려서 팔릴만한 인기마도 여러 마리가 있고요. 자, 이번 7경주를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 고배당 축마를 놓고 때리려고 합니다. 강민이 계속해서 실전 변화를 째려보고 있는 마필, 승부 타이밍을 째려보고 있는 강민의 관리마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는 놓고 때릴 찬스입니다. 최근에 보여준 액면은 전혀 없지만 오늘은 놓고 때릴 찬스예요. 1번 게이트의 CT 송암이 아마도 배당팔의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일단 1번 게이트 너무나 잘 뽑았고 직전 경주에서도 여력감이 상당했던 마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은 순군전이고 직전에는 느린 페이스에서 선행마 외곽을 붙여가면서 모래를 맞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뛴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직전처럼 그렇게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갈 수 있느냐, 그런 그림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번 CT 송암이 배당팔의 머리로 팔려도 이건 충막감이라고 인정이 안 됩니다. 오히려 안쪽 게이트 기습적인 선행은 2번마 골드레벨 같은 마필이 기습적으로 앞장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5번마 아마론에도 이 편성에서는 앞선을 노려볼 수가 있겠고, 9번마 달순이도 8월 18일 날 그 대하시로 밀고 갔는데 뭐 버티진 못했습니다만은 뭐 그 정도의 대하시면은 여기서는 선행 승부를 노려볼 수가 있죠. 그래서 1번마 CT 송암은 쫓아가는 전개로서는 오늘은 선위권보다는 추위권에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좀 거품 인기마도 있고, 또 확실하게 놓고 때릴 마필도 있고. 강민이 여기서 충마로 놓고 때릴 녀석은요, 예전에 인기마로 팔렸을 때 정말 불안한 인기마로 그냥 완전히 꺾었던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그때 꺾었는데 그럼에도 들어올 뻔했어요. 그래서 저거는 1700에서 강점이 있구나 라고 꼭 집어놨는데, 직전 경기에서 말 타는 거 보니까 뭐 아예 뭐 갈 생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승부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고배당 충마, 강민의 관리 마필을 놓고, 역으로 인기마에 베팅을 해도 중배당은 충분히 나와줍니다. 근데 인기마를 지금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복병마를 놓고 복병 막건에 복대복 막건까지도 강하게 노리고 공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끈한 배당, 두둑한 배당입니다. 많은 동참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 4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4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은근히 혼전 편성입니다. 이번 중계 4경주를 승부처로 가져갈까도 좀 고민을 했던 레이스예요. 근데 이번 4경주도 뭐 붙을만 하지만 다음 5경주가 엄청난 혼전이고 또 고배당을 노리는 강민의 관리마가 있기 때문에 다음 5경주를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4경주도 충분히 배당 메리트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번마 퀸 오브 캡틴이 1번 게이트 잘 뽑았어요. 그리고 유연면 기술 안장을 교체했다. 이거는 뭐 아주 이빠이 들이대 보겠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뛰는 내용을 보면 계속 3착이에요. 전개를 잘 풀고도 3착, 또 못 풀고도 3착, 계속 3착. 이런 마필은 결정타가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퀸 오브 캡틴을 충마로 놓고 가야 되느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5번마 K 플러스 1이 최근에 2연타를 때리면서 상승세가 좋아요. 1400에 대한 거리 경쟁력도 충분합니다. 다만 선행을 했을 때 조금 더 뛰는 스타일이라서 초반 전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관건이 되겠고요. 지금 상대 선행마가 몇 마리 더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칫 선두권이 좀 빡빡하게 흘러가는 그림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8번 그레이트 송 같은 마필이 지금 2군에서 놀다가 강등이 됐는데, 이 정도 편성에서는 8번 그레이트 송이 또 기습적으로 앞장 승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인기마를 놓고 때릴 상황은 아니고요. 인기도에서 좀 비껴있는 마필 강민이 한 3마리 정도를 째려보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충마로 놓고 갈 텐데요. 일단 6번마 천년의 질주가 8월 30일 경주에서 자력 우승을 차지했을 때 경주 내용은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직전에는 승군전이었고 1400이었는데 인기 2위로 팔리고 깨졌거든요. 근데 스타트 나오면서 착지불량이 있었어요. 착지불량이 있었고 또 앞말들에게 모래를 맞으니까 계속 전개가 밀립니다. 근데 중후미 외곽을 돌면서 마지막에는 또 끝걸음을 남겼어요. 그래서 6번마 천년의 질주가 직전에는 승군전에 늪발을 하면서 착지불량이 나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8월 30일, 7월 26일 경기를 보면 이게 1400에서 무조건 더 뛸 마필이에요. 이런 마필 지금 덜 팔리기 때문에 충분히 노림수를 둘 만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인기만은 1번 퀸오브 캡틴, 5번 K 플러스 이 두 마리가 아마 깜빡이로 팔리겠습니다만은 6번마 천년의 질주 요거는 더 뛸 마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강하게 노릴 마필 6번마 천년의 질주. 다시 뛰면 퀸오브 캡틴 정도도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6번 천년의 질주를 좀 세게 읽어주시고요. 뭐 나머지 배당마필은 뭐 한 장까지 좀 고민하겠습니다. 우선 관심만은 6번마 천년의 질주가 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편성 자체가 터질 수밖에 없는 판때기로 짜여져 있어요. 강민이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 고배당이라는 것은요, 인기마가 불안하면 터지는 겁니다. 인기마를 믿기 어려운 경주에서는 과감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배팅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경주에서 얼레벌레 팔리는 인기마필들 다 못 믿어요. 경주거리가 1300m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1300에서 불안불안한 인기마가 지금 배당판에 깜빡이를 뚫어놓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보여준 내용은 없지만 이 1300의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복병마는 지금 여러 마리가 포진된 상황이거든요. 외곽에는 11번마 대천 히어로가 김옥성 기수가 안장이 올라왔는데요. 이건 뭐 되든 안 되든 강공작전이다, 강공포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월 11일 경주에서 그때 브루킨의 대천 히어로 들어왔을 때에 강민이 추천 경주로 때렸습니다. 브루킨은 안 빠진다, 무조건 대가리 세워놓고 후차권에서 대천 히어로를 주력 승부로 때려서 복승식이 57배, 쌍승식 100배를 승부 경주로 때려 먹었어요. 기억이 나시죠? 그때 당시 누가 탔습니까? 김옥성 기수가 탄 거예요. 11번 대천 히어로는 예전에도, 그러니까 올 봄이었습니까? 그때 12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뽑아 나서고 한 바퀴 뺑 잡아 돌았던 적이 있었어요. 올 2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도 상당히 빠른 초반 스피드를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웬만한 편성에서는 그냥 선행을 쭉쭉 뽑아 나설 수가 있어요. 근데 선행이 아닌 쫓아가는 전개로도 8월 11일 날 1300에서 2차 입상을 지켜냈다는 거죠. 물론 편성은 세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마필들도 절대로 무시를 못합니다. 지금 게이트 외곽으로 밀려있고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안 팔리거든요. 여기서 폭탄 배당이 터지면 11번 대천 히어로라고 강민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놓고 때릴 마필은 따로 있어요.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있는 강민의 관리 마필을 놓고 때릴 건데요. 선두권이 빡빡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배팅 찬스입니다. 강민이 놓고 때릴 고배당 충마에 11번 대천 히어로는 기본 막건, 주력 막건으로 때릴 겁니다. 그만큼 이번 8경주는 대박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주입니다. 화끈한 배당, 두둑한 배당입니다. 여기서 제대로 한 거라 때려 먹겠습니다. 부산 중계 5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800m 별정 비형 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화끈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승부 경주입니다. 엄청난 혼전이에요. 출전 도수는 8마리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뭐 출전하는 8마리 모두가 입상권 도전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1번마 재생명리가 점핑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 조금 약하게 팔릴 거예요. 근데 이것도 1번 게이트에서 기습적인 앞장 승부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재생명리까지도 사실은 여기서 쉽게 무시할 수는 없는 편성입니다. 자, 이번 5경주를 고배당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 놓고 때릴 충마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강민이 계속해서 실전 배달을 째려보는 강민의 관리마가 있는데 최근에 보여준 내용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는 안 팔려요. 안 팔리기 때문에 놓고 때릴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경주거리가 1800m로 펼쳐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배팅의 포인트예요. 2번마 삼성도끼가 아마도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직전에도 11.3배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 날도 15.8배짜리를 대가리 세워놓고 적중했던 마필이에요. 8월달 경주를 뛰고 거세를 했죠. 그 잠복고환 제거술이라는 그 거세를 하고 직전에는 컨디션이 더욱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삼성도끼가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인기마를 팔 텐데, 문제는 1800m 첫 거리는요, 검증이 필요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번만 삼성도끼는 배팅권에는 가져갑니다만 이거 충마라고 인정이 안 돼요. 오늘은 강민이 계속 나올 때마다 강하게 노렸지만 오늘은 충마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번 경주는 혼전이고 난타전입니다. 지금 얼레벌레 팔릴 수 있는 마필이 여러 마리가 보이는데 1800 첫거리 도전을 나서는 마필들도 지금 한 절반 정도가 되고요. 혼전이고 난타전입니다. 누가 1800에서 좀 더 능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 5경주는 화끈한 배당, 두둑한 배당이 기대가 됩니다.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을 놓고 중고 배당 압축 승부 막건 제대로 때려 먹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오픈 1400m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업의 대상경주입니다. 3세 이상 암말들이 출전하고 있는데요. 별정 A형으로 펼쳐지다 보니까 3세 마필은 55.5, 또 4세 이상은 56kg의 동일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 뛰고 있습니다. 1착 상금이 2억 2,800만원, 상당한 규모의 상금이 걸려 있어요. 당연히 출전하는 모든 마필이 강공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번 구경주를 현장 추천 경주로 노리고 가는데요. 그 이유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확실하게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어요. 대가리를 세워놓고 후착을 압축 막건을 때리는데 배당은 뭐 두둑하게 놔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번마 다이아로드가 데뷔 이후 5연타를 때리면서 복승률 100%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1번 게이트 잘 뽑았고요.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는 마필,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면 됩니다. 경주거리가 많이 늘어나면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동일거리 1400m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1번마 다이아로드는 여기서는 꺾어가기가 어려운 마필로 판단됩니다. 자, 문제는 상대 마필들이 지금 거품 인기마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뭐 깜빡이를 팔린 마필, 또 대끼리 준 대끼리로 팔린 마필이 다들 불안불안합니다. 다들 불안불안해요. 후차권에서는 2방 가능성 상당히 높은 레이스로 봅니다. 최근 경주에서 강민이 고배당을 때려 먹었던 마필도 여러 마리가 있고, 또 아쉽게 고배당을 놓쳤던 마필도 있죠. 뭐 8번 서울해별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인기 10위였는데 이거 고배당으로 노렸잖아요. 경남도지사배에서. 어차피 실버울프라는 강축이 서 있었기 때문에 후착에서 삼복승식을 노렸던 경주인데, 그때 이 방송을 통해서 골드블루를 삼복승식 고배당으로 말씀드렸고, 현장에서 서울해별을 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후착에서는 그냥 어차피 실버울프 세워놓고 후착에서 3마리로 그냥 끝나는 경주였는데, 그걸 또 막건 조합을 잘못해가지고, 참 진짜 열받더라고요. 삼복승식이 170배가 됐고 삼상승식이 360배가 됐습니다. 그걸 놓쳐가지고 제가 그날 억울해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사실. 이 서울해별 뭐 이런 마필도 강민이 계속 그 타이밍을 째려봤던 녀석이고요. 근데 오늘은 1400이라서 7번마 헬로스피드 같은 마필도 9월 1일 경주에서 144.2배를 추천 경주로 때려 먹지 않았습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고배당은 헬로스피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헬로스피드 때문에 추천 경주로 가져간다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 입상을 성공하면서 140배를 때려 먹고 직전 경주도 자력 입상을 성공한 겁니다. 문제는 부담정이 늘어난 부분인데요. 자, 이래저래 지금 강빈의 관심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나와주고 있어요. 반면에 뭐 인기바로 팔릴 수 있는 마필, 정말 불안한 인기마, 뭐 완전히 꺾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배당 이상, 중고배당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당일 현장 변수를 살피면서 최대한 현장감 살리면서 두둑한 배당으로 압축 승부 막건 깔끔하게 챙겨 먹겠습니다. 부산 중계 6경주입니다. 혼합일군 2000m 별정 비영 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나올 때마다 실전 막건 아주 강하게 추천드리는 강변의 관리 마필이 있죠. 안쪽에 3번마 그레이트 킹을 두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직전에도 5.2배짜리 압축 막건 적중했고 8월 4일 날도 4.2배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노리고 있는 녀석입니다.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는 3번마 그레이트 킹이 그냥 뭐 한 바퀴 잡아 돌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단순 선행만은 아니죠. 선행 선입이 다 되지만 오늘 3번 게이트에서 다시 한번 선행 찬스를 만났고요.
이번 경주를 뛰고 다음에는 이제 다음 달에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 출전 예정인 마필입니다. 사실 이 3번마 그레이트 킹이 작년에도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 출전했을 때 강민이 고배당을 노렸던 녀석이거든요. 혜선이가 탔을 때에. 근데 좀 많이 아쉬웠죠. 전개 상황이. 스타트 나오면서 작년 그랑프리에서 스타트 나오면서 왼발 등자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못 잡고 이렇게 외곽 손해를 많이 보면서 그래도 5착인가 왔어요. 큰 착자 없이 뭐 트리플 라인, 뭐 청담도끼 이런 능력 마필과 같이 뛰면서도 큰 착자 없이 5착까지 와서 저거는 뭐 무조건 더 뛴다. 강민이 아주 눈여겨봤던 마필이고요. 데뷔 초부터 잠재력을 후하게 평가했던 녀석이죠. 3번마 그레이트 킹은 이 편성에서는 충마로 인정을 합니다. 이게 아마 머리로 팔리겠죠. 강쪽으로 팔리겠죠. 3번을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 후착에서 뭐 고만고만해요. 뭐 전보 블레이드, 또 뉴욕 망치, 뭐 치프에이스, 뭐 같이 졌던 마필 여러 마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역시 12번 뉴욕 망치가 직전만큼만 뛰면 이건 뭐 또 봐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후착은 현재까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3번마 그레이트 킹, 이거는 이번 경주 대가리 찍고 다음에는 그랑프리에 출전 예정인 마필입니다. 그래서 3번 그레이트 킹을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줄 레이스입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일군 2000m 별정 비영 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인데요. 1군에서도 능력이 많이 처지는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어요. 레이팅은 140점 이하의 편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만 7번마 토스코너 바켓과 1번마 야오스카켓 이 두 마리만 100점이 넘어요. 레이팅이. 그리고 나머지는 다 100점이 안 되는, 그러니까 1군에서도 능력이 많이 처지는 녀석들이 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 7번마 토스코너 바켓은 여기서 뭐 강축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 사이즈가 한 수 위다. 부담량도 56이면 7번 토스코너 바켓은 여기서 뭐 인정을 해야죠. 9월 1일 경주에서도 자력 우승을 차지했고요. 오너스컵에서는 뭐 아주 강한 편성에서 깨지긴 했습니다만 가능성을 보였고. 그래서 7번마 토스코너 바켓, 7번 토스코너 바켓은 배당벌의 머리로 팔 텐데 요거는 인정하고 후착을 찾습니다. 자, 문제는 후착권이 뭐 고만고만한 녀석들이에요. 근데 아마 이 3번마 슈퍼삭스가 배당벌의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이 3번마 슈퍼삭스는 직전에 인기 3위로 팔렸을 때에 강민이 뭐 완전히 꺾었습니다. 책임지고 꺾었어요. 책임지고. 절대 안 된다. 물론 경마에서 절대라는 표현은 건방진 표현이긴 합니다만 강민은 진짜 절대 안 된다고 봤어요. 슈퍼삭스는.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 안 되는 말, 뭐 없는 말, 뭐 이런 거 얘기해 달라고 하시는데 강민은 한 번도 그런 예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없는 말, 뭐 누르는 말 이런 거 강민은 예상 안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예상을 강민이 했다면 3번 슈퍼삭스는 아마 강추를 했을 거예요. 이거는 직전 경주에서 절대 안 된다. 왜냐면 9월 7일 경주에서 JRA 트로피 특별 경주를 우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 경주를 우승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직전에 인기마로 팔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예상가들이 그래요. 뭐 특별 경주 우승을 했으니까 센 말 아니냐. 그런 예상가들은요, 진짜 반성하고 살아야 돼요. 강민은 그런 예상, 사이즈 안 되는 그런 예상가들하고 사실 말을 섞고 싶지가 않아요. 이 슈퍼삭스가 9월 7일 날 특별 경주를 우승했기 때문에 센 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특별 경주, 대상 경주도 등급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월 7일 날 뛰었던 그 JRA 특별 경주는 1군 마필들이 출전했던 것이 아니고 2군, 3군 마필들이 다 출전했던 경주였어요. 그러니까 편성이 굉장히 약했다는 거죠. 특별 경주 우승한 건 좋아요. 경주 내용적으로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편성 자체가 사이즈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전 1군, 사실상 승군전에는 세게 읽어줄 이유가 전혀 없었다. 자, 이번에 3번마 슈퍼삭스가 깜빡이로 팔릴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직전보다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직전처럼 확실하게 커트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기본 사이즈 자체가 센 말은 아니에요. 3번 슈퍼삭스가 깜빡이로 팔리면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후착에서 2000m의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지금 두 마리가 보이거든요. 뭐 그런 마필은 현재까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착은 현장까지 좀 고민해서 압축을 할 텐데요. 우선 이 7번마 토스 코너 바켓, 7번마 토스 코너 바켓을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 상분 12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누리는 일요일 마지막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강축이 없는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난타전 편성이에요. 한 5마리, 6마리 정도가 고만고만하게 팔릴 수 있는 편성인데요. 자, 마지막 11경주 메인 승부는 무조건 적중을 하겠습니다. 좀 거품 인기마 2마리는 완전히 잘라버리고 공략할 생각이고요. 확실하게 대가리 세워놓고 압축 승부로 깔끔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난주 1호 경마에서도 강민이 이제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가장 좋았던 마필이 그 늘푸른 캣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깜빡이가 되고 보니까 마지막 경주에서는 그걸 충마로 놓고 추천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최근에 이 배당에 흔들려서 마지막 경주를 놓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만큼은 배당에 상관없이 확실하게 들어오는 말을 추천을 할 겁니다. 당일 현장에 배당판이 많이 불면은 뭐 깜빡이로 팔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편성 자체가 혼전이기 때문에 깜빡이라도 배당은 높게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좀 불안한 인기마 2마리를 접어놓고 공략하기 때문에 중배당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메인 11경주는 중배당 승부 막건 강배팅으로 제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0월 11일 일요일 UC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강민은 내일 현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